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QR코드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는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도움 받아 가시면서 5월 장도 한번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지만 실시간 상담뿐만 아니라 내일장까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바로 또 오늘 종목에 대한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실시간 톡방에 올라온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120원이고요. 비중은 4%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오늘 0.71% 하락을 했고요. 일단 7,03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7,000원대 이제 출발했다가 6,000원대로 다시 한번 좀 내려앉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6,8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더니 7,180원 선까지 올라왔다가요. 다시 한번 팔아문 켜내면서 0.71% 밀려났고요. 오늘 7,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까지 또 보고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 10,000원 선대에서 꾸준하게 움직임 나타내다가 일단은 쭉 밀려나더니 6,00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오늘은 또 다시 한번 7,000원 선까지 다시 파란불을 또 켜낸 상황인데, 네, 랩지노믹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은 7,100원대입니다. 랩지노믹스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한번 상담 진행 부탁드릴까요? 네, 이분이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진단 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거의 반토막이 됐는데 사실 이 종목이 오를 때 이제 증자 관련해 가지고 올랐거든요. 네네. 올랐다가 이제 증자가 이제 걸리락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없이 추락을 했죠. 아마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한 것 같은데 전체로 이 종목은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7,000원에서 14,000원 또 지금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지지만 테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자회사가 이제 액체 성검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뭐 진단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네. 테마에서 이제 멀어질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그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립선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마커 특허를 아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4월 13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는 17%로 해서 밀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하락하는 거 보시면은 갭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갭은 네네. 이제 메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 하는데 네. 저분은 이 종목은 지금 워낙 지금 6,000원, 7,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게 아마 네.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진단기기 관련 업종 자체가 계속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타가지고 해서 뭐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는다든가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뉴스를 접한다면 오르겠지만 이제 그거 사실은 좀 현재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본업에 들어가서 뭐 전리선 아니라든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종목도 보면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을 달려면은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이게 보시면은 후행 스팬을 달려면 거의 이게 왜 이래? 네. 저 랩지노믹스 살펴보고 계십니다. 거의 한 지금 20일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까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동안에도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다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다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가 이 가격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랩지노믹스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이어질 것 같다. 새로운 모멘텀이나 또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일단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바이오시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 1,8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종가 역시 살펴보시죠. 네, 서울바이오시스 1.81%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8,130원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흐름 한번 보고 전략 잡겠습니다. 네, 서울바이오시스 9,500원대, 9,400원대에서 일단 쭉 다시 한번 밀려나면서 7,000원 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8,000원까지 올라와 주기, 다시 한번 8,000원 선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역시나 파란불로 마감이 됐고 일단 꾸준히 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서울바이오시스 10,000원대 매수 가격이신데 이어서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이 LED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보다는 이런 어떤 조명,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우리가 아마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뭐 크게 투신이나 외국인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이나 그렇게 뭐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속 하향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이게 바닥이 다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개파락해가지고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은 RSI가 이제 저수지에 들어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차트 모양 자체는 오늘 조금 뭐 그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양 전환했다는 모습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면 네. 5일선 일단 돌아야 되는데 현재 이런 후행 스펀 모습을 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어떤 수급이 좋아지거나 어떤 뉴스가 있기 전까지 아니면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아까 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매출액이 작년도에 4,8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222억. 올해는 좀 매출액은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난 건 나오네요. 근데 사실 지금 1분기에 적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연간에 이렇게 흑자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1분기에 적자인데 이게 과연 작년보다 좋아진다 이런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종목은 결국에는 영업 실적 자체가 뭐 매출은 뭐 꾸준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일단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워낙 지금 작년 4분기, 올 2분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예상만큼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50억 적자면 400억 흑자 나려면은 앞으로 얼마나 나야 됩니까? 야, 550은 거의 분기에 200억씩 나야 되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뭐
200억씩 날 수가 없어요. 많아야 100억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렇게 작년보다도 오히려 좋게 예상을 하겠지만 실제적인 건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다. 네. 결국에는 주가가 그런 기대감을 해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빠지는 이유는 실적 자체가 워낙 적자였기 때문에 계속 안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과연 그러면은 그 흑자로 터닝을 하느냐 이게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6월달 실적이 나오는 2분기 실적 나오는 어떤 뭐 7월이나 8월 이때에 대해서 어차피 뭐 3개월 정도에서 반등을 모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실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1,800원에 매수하셨지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뭔가 오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면 여러분들 적자 전환하면은 주가는 뭐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손절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또 계속 2분기에도 적자 나온다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10%니까 뭐 적당한 거는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털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빠진다면은 밑에서도 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우리가 섣불리 뭐 추가 매수라든가 매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턴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다른 우량주들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이 더 터닝이 빠르기 때문에 교체 매매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 고민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트렉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51,400원이고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세트렉 아이도 역시나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소폭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0.31%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48,75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48,000원대에서 일단 출발했고요. 46,000원대로 밀려나더니 다시 우상향하면서 48,950원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일단은 소폭의 상승 오늘 가져가면서 48,750원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최근 흐름까지 또 이어서 보고 전략 잡아보도록 하죠. 네, 43,000원대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51,000원 선까지도 찍은 모습을 나타내 줬었네요. 일단은 51,000원에서 다시 한번 좀 내려왔고요. 48,000원대에서 일단은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 톡방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매수가가 5만 원대 위여서 또 고민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 이제 추매를 해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투신이 좀 매수에 들어온 걸 알 수 있고요.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차피 이 종목은 위성통신 관련주거든요. 네, 어쩌면 뭐 우주 관련주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위성통신 관련이 최근에 이제 테마를 좀 이렇게 부상하는 모습이고 사실 4월 말에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종목이 44,000원대 있다가 4월 26일, 27일 거의 뭐 2,000원대 5%씩 올랐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51,000원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저앉다가 이제 오늘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다가 오늘 여기서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아직은 고가놀이에요. 고가놀이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내일이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계속 오르려면 여기 이 선행스펙 완의 앞에 가격이 47,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 가격대가 무너졌으면 어려웠지만 현재 이 가격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걸 때는 이 가격대 캔들이 이 가격대를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만 이 가격대를 만약에 유지하면은 주가가 빠질 수 아니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뭐 물타기 한다? 글쎄요. 물타기는 어느 정도 뭐 10% 내지 요새는 20%, 뭐 30% 이렇게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하는 거지. 지금 고점 이번 한 가격 51,400원이면은 2,400 거의 3, 4%가 빠진 상태에서 물타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잘못하도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48,000원대에서 51,400이면 한 3%만 올리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수익권은 오는데 굳이 뭐 현재에서는 물타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비중도 뭐 20%인데 너무 또 많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모습 자체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뭐 업종 자체가 지금 뭐 위성 항공우주 관련지들이 오른 상태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화이브즈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또 이 종목도 이제 위성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고가놀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인데 이거를 만약에 뚫고서 한번 우리가 슈팅이 난다, 아마 파동이 일어나면은 아마 계속 또 우측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세트랙 아이 일단은 추매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해 보면서 또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로 역시나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SE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8,000원에 비중은 적습니다. 2%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오늘 1.69% 상승을 하면서 일단 78,300원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최근 흐름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TSE 같은 경우에는 72,000원대에서 또 오름세 기록을 하다가 8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5월달 들어서서 87,000원까지도 올라와 주더니 다시 한번 8만 원 선 밑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밑골이 달린 채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빨간불 켜내면서 일단 78,0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매수가 위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비중은 얼마 없으시지만 어떻게 보실까요, TSE는? TS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소켓하고 프로브 카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제 반도체 테스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호불호가 확실했거든요. 오른 종목 오르고 빠지는 건 빨랐는데 네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거의 55,000원에서 85,000원까지 거의 한 60% 오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힘이 좀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계속 이 종목이 음봉이 2번 났다가 차트를 보시면은 음봉이 2개 났지만은 좀 양봉이 난 상태거든요, 현재는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오늘 자체가 일단 모습은 좋아요. 모습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도 오늘 만약에 지금 선행스표 앞에 이 가격대를 만약에 지금 완벽하게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앞에 있는 약 한 78,300원 이걸 확실하게 내일 돌파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머뭇거리면서 빠진다면 오늘 이제 아래꼬리까지 크게 달렸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이런 모습을 종가에 빠진다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RSI가 불꽃놀이 구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승보다는 일단은 하락 내지는 조정받고 가는 모습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지금 탄력이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일선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은 사는 모습이고 투시는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늘은 샀지만 계속 매도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에 있어서는 어떤 거 뚜렷한 건 없어요. 외국인들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고 투시는 뭐 규모가 자체가 작고 오늘은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조금씩 사는 모습이니까 아마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한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있어서는 투신보다는 외국인하고 어떤 연기금에 일단은 어떤 그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서 아마 판단하시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개입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분명히 우상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
워낙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올린다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했다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TSE까지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수급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 후에 저희가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문가님과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TSE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다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15%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은 0.34%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8,82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다날은 8,870원대에서 오늘 바로 밀려나면서 8,400원 선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내 다시 한번 하락폭 줄여가더니 8,870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쭉 소폭의 파란불도 면치 못하면서 8,82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다날 10,000원대에서 쭉 밀려났습니다. 일단은 4월 들어서도 밀려났고 5월 달까지도 쭉 밀려나면서 8,000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이고요. 8,400원 선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네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12,000원대여서 일단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네, 다날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꽤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도 작년에 이제 5,4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8,000원까지 갔었는데 네네. 이 회사는 이제 테마가 계속 있었어요. 작년 9월에는 NFT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상승을 탔고 그다음에 올 2월 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가상화폐 페이코인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핀테크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또 레벨업이 됐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2월 달에는 이제 또 월드의 구글 애플 심사 제출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을 태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워낙 이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번 배당락이 되면서 12월 말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그때부터 무너졌거든요. 이제 완전히 뭐 살 세력이 없는 거죠. 완전히 박스권 이탈되면서 걷잡없이 빠지니까 결국에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NFT라든가 이런 뭐 뉴스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후행 스팬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후행 스팬이 캔들에 닿으면서 억각으로 제가 올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가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억각으로 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거 NFT라든가 뭐 아까 구글 이런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뉴스가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이 뭡니까 파동이 일기에는 일어나기엔 좀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하나 사고 투신을 계속 팔고 있죠. 그럼 이게 계속 투신이 외국인이 사는 거를 투신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신이 팔 때는 이렇게 팔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투신이 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계속 팔 때는 막 오늘도 좀 많이 팔고 지난주 5월 3일에도 많이 팔았는데 팔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RSI가 지금 바닥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좀 더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면서 다시 한번 오르는 것으로 지금은 이상은 되지만 과연 작년 연초처럼 과연 이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상장가격이 12,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또 50%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뭐 이런 테마 같으면 가능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시간적으로 봐서는 좀 더 아직은 시기는 아니기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날까지 또 살펴보셨습니다. 전략 잡아주신 대로 역시나 참고를 잘 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성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1,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15%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역시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덕성 오늘 1%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49% 하락을 하면서 8,000원 선 밑으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7,93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덕성 오늘 7,58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더니 8,800원 선까지 잠시 오름세 기록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이내 밀려나더니 1%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7,900원 선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최근 흐름 또 한번 보고 이야기 살펴볼까요? 네, 덕성도 일단 9,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쭉 밀려나면서 4월 말부터 다시 한번 횡보를 하더니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약간 8,800원도 찍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7,900원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덕성까지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거든요. 네네. 사실은 2020년도에 이제 이 종목이 5,000원대 있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뭐 대선 후보 얘기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32,000원까지 6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이 뭐 대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네. 이제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산 가격이 1,500원이면은 아마 이제 3만 원대에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빠질 데가 없지 않나 가지고 이제 1,500원 때문에 아마 최근에 3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대선 테마주들은 이 5년마다 오는 건데 네네. 원래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팔고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뭡니까 선거가 때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네. 당선되고 나서 산 것 같은데 오히려 타이밍이 늦었고 지금 보면 7,900원대인데 이런 종목은 굉장히 기대하기 힘들어요. 아마 이런 테마주들은 아마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제 안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대선 테마주들은 한번 이렇게 대선 끝나면은 뭐 어려워요. 안철수 테마주 안랩도 보세요. 그 뭐 월봉을 볼까요? 네. 계속 대선 때문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고 하다가 이번에도 뭐 더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빠지거든요. 원위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덕성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쉽지만 오르기에는 힘들지 않나. 차라리 그냥 저 볼 때는 비중이 15%면 좀 더 비중을 줄이고 나서 다음을 본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선 테마주는 생명력이 일단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선 테마주로서 일단은 당분간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나 종목 교체를 권해드렸는데요. 덕성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저희가 실시간 상담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대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3,540원에 비중은 11%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 1.92% 하락을 했고요. 오늘 3,5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대주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 2,000원대에서 올라오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4월 말부터 횡보를 했었고요. 3,00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내다가 5,000원 선까지도 한번 갔었네요. 5,500원 선 찍어내더니 다시 한번 밀려났고 3,00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3,58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한 상황이고요.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일단 3,540원에 들어가신 상황인데 네, 대주산업도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자, 이 종목이 이제 사료 관련주거든요. 그렇죠, 네. 사료 관련주인데 오늘 제주 산업 잠깐만요. 이게 가격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시초가는 좋았어요. 4,070원에서 4,250원까지 갔다가 빠지면서 장대 음봉이 났거든요. 네네. 일단은 사료주들도 보면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대장주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월 9일 날 이때도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한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부러졌어요. 부러진 모습이거든요. 밑에 대량 매매 나오면서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이 붙이는 거죠. 오늘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16%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시초가 10% 올랐다가 종가는 1%니까 고점 대비 거의 18%, 20%가 빠졌거든요. 이러면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분이 언제 사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일 또 사료 관련주들이 막
저희 널뛰기라 가지고 올라서 쫓아가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항상 모습이 상한가를 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도 급등을 하면 오히려 또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파동을 준다면 그때 그냥 고점에 장중 고점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또 크게 운봉 맞으면 이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찬스가 왔을 때 털고 나와야지. 물론 이제 몇 개 종목은 뭐 계속 상한가로 가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 2,000 종목 중에 뭐 몇 종목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장중에 내일 한번 기회를 주면은 일단 털고 나오시는 게 좋다. 물론 한 방에 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겠죠. 뭐 5%대 몇 프로, 10%대 몇 프로에서 또 아니면 못 오르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손절선을 두고서 그때 이하까지 더 밀리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중요한데 이런 종목이 있냐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동훈 관련주라고 있어요. 네? 네. 두방이라는 종목인데 보세요. 이게 잘 나가다 어제 부러졌거든요. 네. 어제 15% 빠지고 오늘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그냥 원위치 된 거예요. 3,500원에서 거의 2,600원은 거의 30% 빠진 거거든요. 하한가만 맞은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못 오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르기는 힘들겠죠. 이제는 참 이런 종목들 테마주들은 항상 그래요. 욕심 부리다가 못 팔면은 완전히 물리는 건데 이 종목도 어제 같이 좀 올랐을 때 팔았으면 됐지만 어제 못 팔으신 분들은 기장 뭐 30% 그냥 손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주는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이분도 대주산업도 사료 관련주 물론 테마주여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가는 거라면 가고 또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뭐 안 가는 종목들이 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이 서열이 정해지면서 1등이든 3등 아니면 이제 가기 힘들다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잘 아마 내일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털고 나오시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 산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테마주들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중에 기회를 줄 때 상황 보고 고점에 좀 매도를 하고 나오셔라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대주 산업 잘 참고를 하셔서 내일장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하이브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25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하이브도 역시 종가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오늘 2%대 하락을 했습니다. 2.12% 하락을 했고요. 23만 5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하루 흐름 또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하이브 24만 5,500원에서 쭉 밀려나면서 21만 9천 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다시 한번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오늘 2%대 하락 보여주면서 23만 원 선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하이브는 30만 원 선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쭉 밀려나더니 20만 원대, 2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요. 다시 한번 쭉쭉 밀려나고 21만 원 선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일단 23만 원대에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5만 원에 일단 매수를 한 상황이네요. 네, 하이브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군대 관련 문제도 그렇고, 네, 하이브 전략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 종목은 뭐 투신, 연기금은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죠. 물론 투신 한때는 이제 4월 말에 좀 샀다가 다시 매도를 전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좀 사는 모습 보이다가 팔았다가 3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외국인들이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사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제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에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만 있으면 이 종목은 워낙 오늘 아랫거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아마 이 이상까지는 안 뺄 것이다. 그리고 RSI가 거의 바닥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도 RSI가 바닥인 데가 2월 달이었거든요. 이때 초에 바닥하고서 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 다시 계속 올랐거든요. 이때 수익률이 거의 이때도 한 50% 났어요. 이게 어영부영 50%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오른 거 다시 빠졌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33만 원에서 22만 원이면 11만 원, 5만 5천 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27만 원까지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5만 원이니까는 충분히 이제 기다리시면은 RSI가 만약에 벗어나면은 순간서부터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27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뭐 군대 문제는 이미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수급이라든가 일단 워낙 그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오늘 아마 아랫꼬리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점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브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2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톡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시황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톡방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 77,600원에 비중 15% 역시 갖고 계시고요.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오늘 1.83% 하락을 했고요. 69,7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은 이어서 최근 흐름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9만 원 선에서 쭉 밀려나게 되면서 일단 6만 원 선까지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4월 달부터 쭉 밀려난 상황인데요. 일단 게임주들 최근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시청자분은 77,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7만 원 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고요. 위메이드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위메이드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만 사는 종목이거든요. 투신하고 연기금은 일단은 뭐 위메이드는 버린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데 82,000원대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단가가 거의 뭐 지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단가는 한 7만 5, 6천 원 정도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외국인의 단가가.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의 뭐 10% 정도 빠지는 상태인데 이번에 단가는 77,700원. 충분히 외국인들이 올릴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항상 이 종목은 항상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급등하는 이런 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도 아마 이런 파동을 탈 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게임주들의 어떤 그 순환매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대장주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 이슈가 나올 때는 또 틀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종목 10% 오르는 거는 뭐 장중에 뭐 쉬운 얘기고 지금 어느 정도 RSI가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황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8만 원 선권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한번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메이드도 일단은 뭐 신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나올 경우에 다시 한번 또 오를 가능성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R모터스입니다. 일단 매수가 830원이고 비중은 0.1% 조금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종목 이어서 한번 또 마무리 상황 보도록 하시죠. 네, KR모터스 0.98% 오늘 하락을 했고요. 일단 812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800원대 이제 800원 후반대에서 다시 한번 쭉 움직임 나타내다가 700원 선까지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700원 선에서 또 다시 한번 올라와 주더니 8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일단 812원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얼마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거든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정관님? 이 종목이 이제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라이더들 배달하시는 분들이 네네. 요새는 이제 그 호황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토바이 지금 매물이 엄청 쌓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신규 매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토바이 업종은 별로 안 좋아요. 저건 업종 자체가 안 좋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적자인 회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지난번에 바닥에서 720원에서 뭐 1,000원까지 올라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뭐 이런 관련해서 오른지는 몰랐지만은 결국에는 이 종목도 뻗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은 모습이고 최근에는 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지난주랑에서는 이제 아랫골이 계속 길게 달리고 받치는 모습인데 네네. 힘겨워 보여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안 빠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뭐 호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보다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네. 뭐 비중이 얼마 안 되시니까는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1%인데 뭐 네. 그냥 가감히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KR 모터스 일단 오토바이 업종이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서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상담 내용인데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온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7% 갖고 계십니다. 이루온도 오늘 종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3.96% 상승을 하게 되면서 3,00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3,15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이고요. 이론도 최근 흐름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보도록 하시죠. 네, 1호는 2,120원대, 2,00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나타내다가 5월 초반 들어서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연속적으로 양봉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도 일단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3%대, 4%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3,100원대 문을 닫은 상황인데 수익권에 계시네요.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수익을 실현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원래 대선 관련주였어요. 이재명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이제 5월 4일 날서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 네네.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통신사 DC와 1조 원 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 소식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르원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뭐 2,300원대에서 거의 3,500원대까지 갔으니까 50%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시점인데도 오늘도 다시 장정 조정받고 올랐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도 내일도 올라갈 여진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은 워낙 2,500원에 싸게 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마 정고점 3,770원이 앞에 고점이거든요. 아마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고점 부근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좀 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한 상태에서 아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고점에서 일단 분할 매도 전략 유지를 해봐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론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매수가 2,140원이고 비중 23%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볼게요. 네, 마니커는 오늘 1%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1.03% 밀려났고 일단은 1,915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흐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니커 1,000원, 1,500원대에서 다시 쭉쭉 올라와 줬습니다. 최근에 2,700원 선까지도 올라와 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네요. 이내 다시 한번 2,000원 선대에서 또 밀려나다가 오늘 다시 파란불을 또 켜내면서 2,000원 선 밑으로 내려오고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네, 마니커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2,000원 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마니커 어떻게 보세요, 정관님? 이 종목은 이제 우리 육계 관련주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사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이쪽엔 안 좋을 텐데 오히려 판매 단가가 오를 수 있다라 그러게요. 가지고 이제 덩달아서 테마를 형성해서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료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료 가격이 오르면은 이런 양돈이나 양계 업장은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시세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양계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엔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좀 제가 보더라도 이 종목도 아마 지금 여기서 내일 돌리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아마 그걸 각오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종목들이 한번 오를 때는 뭐 10% 20% 오르기 네. 때문에 언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닭고기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를 형성했지만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테마주가 한번 다시 형성되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라와 줄 때는 또 강하게 올라와 주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인다라고 마니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나 내일장부터 또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고려 시멘트입니다. 매수가 4,750원이고 비중은 19% 담고 계십니다. 마무리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네, 고려시멘트는 오늘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5% 밀려나면서 4,29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일단은 이 종목도 손실권에 계신 상황인데 비중은 19% 갖고 계시네요. 고려시멘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시멘트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오른 거는 시멘트 공급 부정, 뭐 대란인다라 가지고 사실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3,200원에서 5,600원까지 올랐는데 이런 어떤 좀 그래도 이 대형주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시총 하나 볼까요, 이 종목? 네. 시총이 이렇게 높지는 않네요. 1,400억대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시멘트 업종도 결국은 테마주거든요. 그럼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났는데 이 종목은 아마 하락이 예상된 거는 이때 이날 보시면은 여기 억각으로 반대로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를 때는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억각으로 올라야 돼. 이건 반대가 됐거든요. 반대죠. 그러니까 뭡니까? 네. 주가가 오르면서 후행 스푼이 억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신호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지금 안 보여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모습 자체가 안 좋거든요. 추가적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하락한다 하면은 제가 볼 땐 이 가격대 한 3,800원 선까지 한번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10% 정도 또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레미콘 가격, 뭐 시멘트 가격 오른다 뭐 이런 뉴스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도 오르는 것도 결국 원료는 유연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연탄 관련 가격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과연 원가 대비 판가가 얼마나 될지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상향보다는 오히려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분이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도 한 2% 빠졌지만 내일 만약에 오른다 하면은 물론 비중을 줄이고 빠진다 하면 좀 더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오르는 타이밍에 한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목이 계속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냐면은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갭하락 비슷해. 갭은 아니지만 계속 빠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지선이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선행스퍼 1, 2가 이제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에서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떤 물론 이제 이평으로 봐서는 뭐 지지선이 나오겠지만 현재 이런 일목균형표 봐서는 지금 구름에 일단 아래를 뚫고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뭔가 아직은 이렇게 모멘텀이 없어 보이고 네. RSI도 지금은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수지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려 시멘트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비밀번호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신 후에 내일장부터 바로 종목에 대한 신호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3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